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파이 2가 5%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실업률 갭은 제로가 될 테니까요. 자, 이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인지언 방식의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답티브 익스펙테이션이 아니라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이걸 불러요. 그러니까 t 시점에 예상이 되는 t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다음 달 7월에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걸 예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바로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어답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이상해요. 다음 기에 7월 달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마치 5월 달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좀 넌센스잖아요. 당연히 다음 달에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케인즈가 사용했던 죄송합니다. 케인지언들이 나중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m not a Keynesian이라고 했어요. 나는 케인지언이 아니다. 이제 케인지언들이 결국은 뭐 케인즈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사상 학파죠. 하나의 학파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 케인즈 자신은 사실 케인지언 학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케인지언들의 필립스 커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집어넣은 것은 합리적 기대론자, 그러니까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확장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합리적 기대론자라고 불러요. 이 합리적 기대론자는 당시에 그 케인지언들이 거시경제학을 지배하던 사실 다스리던 시대에 사실상 거의 반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케인지언들이 이 주류였던 것이죠. 이제 주류 거시경제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이제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이제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케인지언들이 해왔던 어떤 인플레이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 다 틀렸던 거죠. 거의 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실업률 갭이 제로일 때 현재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바로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 형성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번 달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rational expectation을 채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실업률 갭,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업률 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가로축이 실업률이고요. 세로축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델타 파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율 파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실업률 갭이 제로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실업률은 죄송합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아요. 바로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 주체들, 뭐 기업들, 가게들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면 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 중앙은행이 매우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편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한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게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요. 기업들도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기에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해야 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서라도 낮은 실업률을 채택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경제 주체들이 그러한 믿음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의 2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새로운 정보예요. 그러면 실업률 갭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달라지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해도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케인지언들은 뭘 믿었었냐면 이 필립스 커브는 이동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케인지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이 점을 선택하면 필립스 커브는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그냥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형성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이것을 실제로 막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말로 다 설명하지만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계산했던 것 같아요. 기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필립스 커브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달라지면 필립스 커브는 언제든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뭐 그 사실 기존의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 이런 데서 통화 정책이라든가 거시경제 정책을 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그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 믿음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케인지언들은 사실 이 상태로 필립스 커브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점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점을 선택해 왔던 거예요.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잠시 동안에는 뭐 한 달, 두 달 혹은 뭐 짧게는 1년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경제 주체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2, 3년 지나면 이걸 모른다는 게 사실은 뭐 납득하기 어렵죠.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 팽창적인 통화 정책, 통화 팽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율이 5%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높은 뭐 7% 혹은 8%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원래는 5%였었는데요. 이제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달라졌습니다. 7%로 상승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이제 이동하겠죠.